주로 어떤 분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찾아오고 계시나요? 초기 단계는 이제 제가 약손요법이라는 신체 작업에 이제 중점을 두고 제가 정신세계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난치병 환자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소한 어떤 그 상태를 이제 제가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적인 어떤 접근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그 몸과 마음의 어떤 통합적인 치유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몸을 통해서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치유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내담자들을 주로 이제 제가 받게 되는데 그 언어로 어떤 접근하기 힘들고 그 치유적인 어떤 그 단계로 이 발전이 되기 어려운 그런 내담자를 이제 상담가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보내주고 있죠. 여러분들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예. 그럼 이렇게 대화로만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좀 어떤 경우인가요? 특히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그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생애 초기 그 태어나가지고 3년 동안 자기 스스로 이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그런 그 아기 때, 그 돌봐주는 그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뭐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뭔가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 혼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사회생활 또 현실 적응 또 관계 또 사랑을 갖다가 체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특히나 이제 그런 무의식의 어떤 상처들이 몸의 현상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는 분들이겠네요. 그렇죠. 대학생 한 명이 이제 오게 됐는데요. 예. 아주 24살의 젊은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정신과를 계속 다니다가 효과가 이제 없어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길에서 묻지마 폭행을 집단 폭행을 당해서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뭔가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현실을 자기가 이제 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초기에는 하루에 20시간을 잤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이제 환자가 이제 자기를 추스르고 나면서 그 자기를 폭행했던 사람들한테 꼭 보복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의 어떤 원한 같은 걸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길을 다니면서도 온 몸이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가 또 공격을 받게 되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몸과 시야를 가만히 두질 못해요. 그리고 경계태세군요. 그렇죠. 자면서까지 몸을 갖다 움직이는 이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자기 자신의 얘기를 충분히 다 듣고 그 몇 차례 이제 그 세션이 진행되면서 그 자기 가슴에 그 화산과 같은 그 화산이 품는 마그마 같은 것들이 쭉 품어져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슴이 이제 열리는 듯 하면서 화산과 같은 그 열기가 쭉 빠져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세션에서는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누군지 모르는 그 상대들을 이제 용서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어떤 그 지시적인 어떤 그 이끌거나 이제 그런 상담을 한 건 아닌데 이 몸의 환경이 이제 상태가 바뀌게 되니까 마음의 상태가 아주 긍정적인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몸에서 이제 몸을 통해서 마음에 다가가는 작업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예. 이렇게 손치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피시술자의 탁기로 인해서 스스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 이런 그 어려움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선생님 견해는 어떠세요? 네. 그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기치유라는 어떤 그 체험들을 이제 가끔 뭐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할 때
그 치유자의 개념은 어떤 폭포수의 윗부분에 있는 그 존재고 치유를 받는 내담자나 환자는 그 아래에서 폭포의 물을 받아 그내는 수용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위에 어떤 그 충분한 어떤 물과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끊임없이 흘러내리겠지만 그 상위의 어떤 에너지라는 것은 언젠가는 고갈되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어떤 단계에 오게 되는데 그 약손요법에서의 에너지 전달 체계는 순환의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예. 같은 어떤 수준에서 사랑 나눔의 어떤 그 마음으로 온전하게 채워진 텅 빈 공간에서 대자연의 에너지를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될 것이 없고 끊임없이 자기한테 사랑의 에너지가 채워지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뭐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이 대자연과 같은 연결된 상태에서 그래서 일방적인 메시지의 전달이 아니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메시지의 전달.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뭔가 치유를 한다라고 할 때 흔히들 누가 누구에게 뭔가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좀 많이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래서 약손요법을 이제 그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늘 당부를 하죠. 자기가 어떤 치유체험을 바탕으로 놀라운 자기가 치유 능력이 있다라는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자기를 낮추는 어떤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체험하고 치유 체험을 하더라도 자기가 늘 낮은 곳에 머물 수 있는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욕심을 버려야지 그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음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높은 곳에 있어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를 주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언젠가는 고갈이 되면서 자기를 소모하고 자기를 망가뜨리게 되는 체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 얘기를 늘 강조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써 좀 더 이렇게 맑은 통로가 되면 그렇죠. 그럴 때는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어떤 중요한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의 어떤 좋은 작용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아주 치유에 어떤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선생님께 아버지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아버님은 이제 제 청춘의 시절에 그 뭔가 미움과 사랑이 교차하는 그런 참 그 큰 뭐라고 해야 될까 제 눈앞에 그 큰 언덕과 같은 그런 존재죠. 아버님께 가장 큰 사랑도 받았고 그 젊은 시절에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아버님 병간호를 위해서 제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원망도 또 많이 했고 그랬던 그 존재이십니다.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 때부터 아버님께서 좀 편찮으셨나요? 아버님께서 이제 저를 제일 그 아끼고 또 아꼈기 때문에 옆에 두려고 하셨죠. 그래서 아버님과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목욕탕도 같이 가고 또 아버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제가 목욕탕 가는 일을 또 즐겨 했고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고등학교 재수할 때인가는 정확진 않지만 목욕탕에 모시고 갔는데 아버님께서 그때 첫 번째로 그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는 그 쓰러짐을 이제 처음 체험을 하게 됐는데 위급한 상황인 건 틀림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이제 거기서 체험을 했어요. 아버님께 적절하게 뭔가 대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가까이서 아버님 이제 병관을 이제 하면서 아버님과 애틋하고 또 어떤 원망의 어떤 이 관계가 이제 된 거죠. 아버님께서 이제 굳어있는 그 몸을 갖다 풀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 접촉의 어떤 손길을 끊이지 않고 했죠. 제가 손으로 접촉해서 뭔가 이렇게 보살핌의 손길을 전해드렸을 때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셨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 내면의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아버님께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생명력이 그 의사들의 예견과는 달리 꽤 오랫동안 사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에 계셨을 때 어떤 이렇게 그분을 좀 낫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치유자의 길을 가시는 데 있어서 많은 그 동력이 또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제 삶의 방향을
결정 짓고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도 늘 그 문제가 가장 그 근본적인 핵심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몸을 다루는 그런 치료적인 어떤 개입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제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 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어떤 큰 힘, 나침반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 큰 자력 같은 것이 아버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버님께서도 지금 선생님 모습을 보면 되게 뿌듯해하실 것 같네요.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돈 잘 버는 거를 원하실지. 예. 예. 네, 그럼 다음으로 가족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의 책을 보면 우리가 겪는 다양한 어떤 정신적 상처의 근원이 바로 가족 관계, 특히 어린 시절 가족과의 유대관계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치유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 내담자의 그런 그 가족에 관한 그런 사건들과 많이 만나시게 될 것 같은데 예, 어떠신가요? 요즘 이제 접하게 되는 많은 내담자들의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되짚어가면 그 생애 초기에 그 불안정한 애착 형성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 어렸을 때 방치되었던 체험 때문에 늘 어머니한테 불만을 가지고 또 자기 얼굴이 신체적으로 그 감정의 상태가 늘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얼굴에 홍조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자기가 수치스럽다, 자기 어떤 자기 비하함,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이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줄을 몰라요. 받을 줄을 네. 그리고 줄 줄도 몰라. 그래서 그 어떤 연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신체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 자기 돌봄 행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팔을 쓸어내리고 그 체험들을 자기가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 행위는 남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돌본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온전히 갖고 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방식을 굉장히 굳건하게 바꾸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자기를 살아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상호작용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신체 작업을 하면서 저한테 받았던 그 체험이 삶을 살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 같다라고 느낌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안에서 있던 어떤 에너지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상호작용이 이제 쉽게 되고, 그 가족 간에서 이제 그 엄마한테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분리되지 못했던 자아를 스스로 벗어나게 만들면서 독립하기 시작했어요. 그 엄마하고 그냥 그 아둥바둥 거리면서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 가정에서 이제 엄마하고 자연스럽게 난 성인이니까 분리해서 살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정서적인 분리. 몸의 어떤 그 공동체로서의 어떤 분리가 아니라 이제는 성인이 된 자아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독립적인 자기를 찾아내고 현실에서 자기가 사회인으로서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요즘 직면하게 되는 어떤 그 문제는 핵가족화되고 아파트로 이제 주거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가족 간의 이제 접촉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 생애 초기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 환경 자체도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제 산부인과 가서 출산하지 않고 집에서 이제 산모를 불러가지고 탯줄을 끊고 21일 동안 이제 금줄을 치고 온전하게 엄마하고 그 아이만 시간을 접촉의 시간을 또 접촉의 공간을 이렇게 허용했잖아요. 그리고 100일이 되면 서로 축복을 해주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든지 모자 어떤 동실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분리된 신생아실과 그 엄마 방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산 직후부터 격리되어 있는 그런 차원의 어떤 그 접촉
결핍의 체험들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후 3년 동안 아주 아이는 자기 혼자 표현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따뜻한 접촉을 일관성 있게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혼란스러움을 겪게 돼요. 그런 일관성 있는 접촉 체험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자기가 충분히 안전한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았다라는 어떤 충만감이 없는 아이들은 늘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 정서적인 허기감, 그런 것들이 성인이 돼서도 그 쭉 이어지면서 그 뭐 포식을 한다든지 또 뭐 중독적인 행동을 했다든지 뭐 결핍감 때문에 그렇죠. 결핍감을 갖다 채우기 위해 가지고 정서적인 늘 허기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한 어떤 인간관계의 그 진행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그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들을 이제 또 몰입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그 취약점으로 이제 그 거론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충분한 접촉 체험이 그 굉장히 성인이 돼서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뭐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쭉 보면 그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예. 혹시 성인이 돼서 어떤 이성관계나 이런 부부관계에서도 영향이 많이 좀 미치고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기가 그 뭔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줄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 한마디의 어떤 문장으로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받은 것이 없으니까 누군가한테 어떻게 줘야 될지 그 메시지 전달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되어서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또 아이를 낳아도 아이한테 자기가 받은 바 그대로 또 아이를 방치하거나 또 아이한테 속을 하거나 또 일관성 없게 아이를 갖다 돌보게 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뭐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서 겪는 갈등의 어떤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좀 상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좀 그러한 좀 애착의 형성이 좀 안 된 부분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하는 마음을 또 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아무래도 유아기 때 이렇게 부모와의 접촉이 더 이렇게 중요하겠네요. 그 생애 초기에 3년 동안 그 굉장히 부모와 자녀 간의 접촉이 중요하다는 것들이 심리학자 그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갖고 시험을 했어요. 예. 그 젖이 나오는 원숭이하고 그냥 젖이 없이 따뜻한 어떤 그 털과 같은 그 이 인조 원숭이 둘을 놓고 어느 쪽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를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새끼 원숭이가 배고플 때 그 철망 원숭이의 젖만 달린 원숭이한테 가서 젖만 먹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따뜻한 헝겊 원숭이한테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 이 실험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용어로 만들었어요. 접촉 위안이다. 예. 그래서 그 동물한테는 이 접촉 위안이라는 것이 먹어서 이제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그 행위보다 더 우선이다. 라는 게 이제 그 실험 결과가 이제 나타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루마니아 이제 고아원을 대상으로 해서 접촉을 이제 많이 해준 그런 그 고아들하고 그런 고아들하고 어떤 그 생육의 어떤 발달의 차이를 보니까 두 가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그 심리학의 두 가지 아주 표면적인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 제가 그 잡지를 이제 그 몇 가지를 창간하면서 육아 잡지를 2가지를 창간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안아줘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캐치프레이즈에 내세웠죠. 그래서 아버지든 엄마든 하루에 한 번씩 안아줘라. 네. 하루에 한 번은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오네요. 근데 뭐 하루 한 번 이상일수록 더 좋겠죠. 당연하죠. 혹시 아이를 이렇게 안아줄 때 좀 조언해 주실 만한 분이 있으세요? 그 부모들의 어떤 심장의 박동 소리, 그 호흡의 어떤 그 규칙적인 리듬을 아이와 공유하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예. 말없이 그냥 꼭 가만히 한동안 안아주고 있기만 해도 특별한 말이 없어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제 굉장히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어머니가 한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기억이 나는 건 한 5, 6살 쯤인 것 같고, 그래서 몇 년이 이렇게 길진 않은데, 항상 이제 병석에 누워 계신 모습이 항상 기억이 나고요. 근데 어디 이렇게 놀러 나가거나 이러려고 할 때, 항상 이제 일로 와서 뽀뽀하고 가라고 항상 그러시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오라고 해서 이렇게 껴안아 주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그때 그렇게 했던 것들이 되게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많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되게 큰 자산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예. 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때 그렇게 일부러라도 좀 해주신 게 저한테는 되게 그렇죠. 좋은 재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삶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이 돼준 거죠. 그 따뜻한 접촉의 체험이 오랫동안 이제 여운으로 남아서 내 자신을 그 견딜 수 있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장면을 만들더라도 힘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이제 하셨군요. 예. 애착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모들이 좀 어떤 인식을 좀 가져야 할까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불안정하게 잘못된 애착 형성을 다시 이제 재구성할 수는 없다라고 그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고요.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도 이제 그 요즘에 이제 그 청소년들이 그 사회적으로 부정하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라고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불안정한 애착이 생애 초기에 형성됐더라도 그것을 재구성하는 방법이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이제 국사였던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한 얘기를 이제 바탕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진울 스님은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저도 그대로 이제 접촉 치료에서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 빚어진 문제,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지금 가정 내에서 해줘야 될 몫을 지금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그 가슴과 가슴을 열고 서로의 어떤 내면을 갖다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이가 들어서 서로 서먹해지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또 그 화해의 손길,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데 두 가지 어떤 신체의 어떤 채널이 있어요. 눈과 눈, 그리고 가슴과 가슴. 그래서 손을 잡고 아니면 끌어안고 대화를 나누고 자기의 내면의 어떤 그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를 드러낼 때는 눈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안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면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굉장히 뭔가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그것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내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 수준을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가족 안에서의 그런 좀 친밀한 접촉을 좀 더 늘리는 데 있어서 선생님께서 좀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가족 안에서의 접촉의 기술이랄까요? 예.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접촉은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얼굴에 대한 어떤 그 입맞춤이나 얼굴 접촉하기 그리고 그 우리가 TV를 보는 어떤 그 장면이라 그러면 뭐 의자에 앉고 바닥에 앉고 이 장면에서 어깨를 만져주는 것. 우리가 그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피로를 많이 느끼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부위가 이제 목과 어깨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앉은 자세에서 바닥에 앉은 누군가를 어깨를 만져주는 것, 손을 그냥 얹어주던가 아니면 우리가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말이 굳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그 진정성이 그대로 손길에 전달이 된다. 아, 아버지 아니면 딸 누군가의 손길이 여기 닿으면서 아, 나를 그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함께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소외되지 않고 함께하는 연결고리를 접촉을 통해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거기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 예. 그렇죠. 예, 오늘 자리를 통해서 접촉이 갖는 치유의 힘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우리가 인류라는 어떤 공동체로 우리 모두 즐거운 삶을 마치고 행복한 삶을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그 행복한 공동체로서의 인류가 그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실마리, 출발점은 바로 가족이라는 그 소공동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그 가족 안에서 정말 건강하고 따뜻한 사랑 나눔의 접촉 문화가 정말 자리 잡고 거기로부터 이 사랑의 파동들이 온 사회로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인터뷰를 마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예. 예. 혹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소명을 이제 실천하고자 하는 어떤 바람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시민사회단체를 제가 이끌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료적인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소외자, 건강 소외자들을 이제 돌보는 일도 했는데 우리가 국가와 또 그 사회 전체가 소외되는 어떤 그 이 사람들이 없도록 잘 돌보고 보듬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작은 실천이 건강한 접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그런 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인 노력도 하고 또 그러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많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담은 사랑을 담은 접촉을 할 때 느껴지는 그런 긴밀한 그런 연결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래 이렇게 하나였던 그런 기억들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앞으로 이 접촉이 가진 이런 치유의 힘에 대해서 보다 좀 더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 더 가까운 분들과 더 그런 건강한 접촉을 더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통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 주시는 그런 삶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선생님과 손을 잡으면서 좀 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